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평범한 50대 한국 여자의 정반대의 인생사를 걷고 있는 멀티링구얼 욕쟁이 이주영 작가님이고요. 안녕하세요. 문과 너드 오지콤의 최고봉 프랑스 남자 에드와르 모셨습니다. 이 작가님의 책이 궁금해져서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서 증정 이벤트 있으니까 내용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안부를 물어보는 걸로 요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was your trip in Korea? C'était un voyage qui a commencé de manière très difficile parce qu'on était à Andong, il faisait très chaud, on vivait dans une maison traditionnelle, Hanok, et c'était un peu difficile. Et puis ensuite, c'était quand même très beau d'ailleurs à Andong, il y avait de très belles choses aussi. 힘들었던 거는 거기서 이제 고택에서 잠을 자면서 침대가 없는 게 저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 몰랐는데 그럴 수 있죠. 네, 전신이 다 아팠다는 거예요. 안동에서 돌아와서 북토크를 지금 4번 계획이 돼 있고 지금 3번을 저희가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 독자님들하고 얘기하고 그럴 때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거니까 너무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독자들은 이 책 여기까지만 들었잖아요. 이 책이 나오고도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 책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오르바 에드워르를 다 쓰지 못하고 프랑스에서 다 쓰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제 뒷부분은 한국에 와서 쓰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 귀국한 것도 모르게 은둔 생활을 하면서 책을 썼고요. 그리고 책이 나온 다음에는 일단은 뭐 북토크 해야 되고 홍보 활동을 해야 돼서 바쁘게 지내다가 너무 내가 없는 기간 동안 한국을 없는 기간 동안 바뀐 한국들을 보게 되면서 조금 힘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예 프랑스에서 몇 달 살다가 왔거든요. 내가 외국에서 살면서 내가 이 나라에 적응해야지 하는 기본 마인드와 내가 내 나라에 와서 내가 알고 있는 한국에 또 다시 적응해야지 할 때 내가 왜 내 것에 또 적응해야 하냐라는 것도 있고 내가 외국에 살면서 그리워하던 내 머릿속에 있던 한국하고 달라진 모습을 받아들이는 게 아예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좀 힘들기도 했는데 저는 괜찮아요. 친구들 만나고 또 다음 신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독자님들이 너무 많은 힘을 주셔갖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에드와? Alors pour moi c'était deux choses. D'ailleurs pour moi ce qui était important surtout c'était pas tellement après la parution du livre mais c'était après son départ. 그동안은 우리는 부부다라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혼한 전 남편과 전 부인의 사이가 되면서 서로 오히려 더 가벼워진 느낌. 서로의 관계가 뭐랄까 집착 같은 게 없어지고 기대감도 없어지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부부가 아니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긍정적으로 관계가 더 부드럽고 가볍고 편안해진 것도 있고 허심탄회해진 느낌이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에드워드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잔소리 들을 짓을 참 많이 하잖아요. 에드워드가 책을 보면 알겠지. 안동 여행 얘기했지만 여권 잃어버렸어요. 또 화가 났죠. 짜증나. 저 정말 아유 이러긴 했는데 진짜 남편이었으면 그날 정말 대판 싸웠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해하게 되고 너 원래 그렇지. 이 사람을 내 남편이 아니라 에드워드란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내 친구 에드워드는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하고 챙겨주게 되는 거죠. 에드워드도 똑같이 내 부인 주영은 이 아니라 나의 전처였던 아주 소중한 친구인 이주영은 만약에 내가 프랑스어를 할 때 실수를 하면 옛날 같으면 막 지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했을 텐데 지금은 되게 차분하게 거기 잘못됐다 이런 거를 얘기하듯이 되게 가볍고 오히려 더 편안해진 것 같다. 화낼 일은 줄어들고 위하는 마음은 좀 그대로인 것 같고. 예, 그런 게 좀 확실히 느껴져요. 서로 간에. 에드워드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해서 지금 좀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작가님이랑 살 때는 그런 걸 누가 이렇게 좀 잔소리지만 챙겨주기도 했던 거잖아요. 그때가 좋은지 아니면 이제 막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이 더 나은지. C'est difficile, mais je pense que finalement c'est pas l'essentiel parce que petit à petit j'ai réussi quand même à ranger tout seul, à me débrouiller tout seul assez bien, à revenir à ma vie d'avant où je réussissais à vivre. 그 말을 하는 게 자기한테 그렇게 우리 서로 간에 네가 그걸 다 해줬고 이런 것들이 건강한 주제는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적어도 자기가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리고 누가 옆에서 계속 뭐 해라 막 하지 않으니까 조금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라면 자기가 좀 자유로움을 느낀 것 같아서 그런 건 있다라고 뭔가 어쨌든 지지고 볶고 나니까 서로가 조금 더 마음 편해진 상태가 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있어요. 꼭 이혼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만약에 저희가 이혼을 안 하고 계속 살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10년 뭐 이상 살면 서로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거니 하고 약간 포기하는 부분도 있었던, 물론 끝까지 포기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포기가 되더라고요. 결혼 5년 후부터는 확실히 좀 화가 덜 났어요. 또 잊어버렸구나 뭐. 근데 저도 좀 적응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났던 일들이 저 사람 원래 저러지. 저거를 화내면 내가 더 힘들지. 그러니까 그게 포기가 되는데 전 한 5년 지나고부터는 너무 빈번하게 사고를 쳐서 그런지 몰라도 적응이 됐어요. 지하철에서 싸우고 있으면 처음에는 좀 말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슬쩍 딴 데 가 있거나 뭐 이렇게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약간 이도감이 생겼어요. 네. 이혼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혼하니까 확실히 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집착이나 내가 이 사람의 일을 다 책임져 줘야 된다. 그게 내 일이라는 생각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살면 남편의 일이나 부인의 일이 내 일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조금 덜해져서 그런 건지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다른 분들도 되게 궁금해 하시거나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처럼 순도 100%의 한국인의 정서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냥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일본에 간다고? 뭐 실연의 아픔이 있어서 로마로 간다고? 라는 거가 우와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용기가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 그것은 용기가 있다기보다는 방관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왜 이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외국으로 훌쩍 떠나고 하는 걸 멋있다거나 그런 용기가 부러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주변 환경이 바뀌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 문장을 쓰는 게 사실은 되게 용기가 필요해요. 저 문장을 쓰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놔야 되기 때문에 진짜 용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 용기, 그거 전혀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게 힘들고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떠났던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은 그걸 용기라고 하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과연 나의 상황과 나의 미래를 충분히 생각했는가. 그냥 싫다고 떠났다는 게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저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참 부러워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근데 좀 무서워.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봐야지 하는 그런 용기하고는 달라요. 그건 방관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결정적으로. 그 이야기를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쓰고 싶기는 했는데 쓸 수가 없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책의 테마와 맞지 않고 그게 제가 아닌 남이었다면 저도 독자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용기 있고 막 엄청 또릿또릿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저는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용기가 있지 오히려 용기 없는 겁쟁이였던 것 같아요.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진짜 이혼하고 올 때는 그때가 오히려 더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이제는 내가 나를 외면하지 않겠다. 저도 보면서 근데 이거를 본인은 도망쳤다고 말하는 것도 용기이겠구나. 예, 그게 가장 큰 용기였어요. 짧은 문장이지만 저 방관이라는 단어를 사람들 앞에서 쓸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책이 나오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시던가요? 털어놓고 나니까 편해요. 전반적으로 제 책이 유쾌하잖아요. 웃기잖아요. 거기에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쓰면 오히려 독자들의 몰입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되게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오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에 어떤 책들이 의미가 있었는지 책 추천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20대를 표현하는 책은 무엇일까? Pour moi, c'est deux livres qui se ressemblent beaucoup d'ailleurs, que j'ai lus à peu près en même temps. Le premier, c'est Le Rivage des Sirtes de Julien Gracq. Et le second, c'est Le Désert des Tartares de Buzzati. D'abord, je les ai lus parce qu'ils étaient connus, ces livres. Mais je pense qu'ils correspondaient à quelque chose dans ma vie. Et en même temps, j'étais assez dépressif, je me sentais très vide. Et ça correspondait un petit peu à mon état d'esprit. 나하고 비슷하게 많은 생각을 미래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비어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선 되게
도움이 됐대요. 그런 어떤 위안 같은 걸 받은 것 같아요. 그런 De voir des gens vides, de voir une histoire vide, ça allait me remplir de quelque chose. Et en fait, ça ne m'a pas du tout rempli de quoi que ce soit. 저는 일본에서 공부 20대를 보냈기 때문에 요시모토 바나나라는 작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책은 정말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일본어로 읽어보라고 하고 싶은 게 제가 그걸 읽으면 소리를 내서 읽었을 때 너무 좋았던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요시모토 바나나의 전 글을 쓸 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사무치게 낯선 곳에서 너를 만났다 라는 책을 썼는데요. 전체를 조금 요시모토 바나나처럼 하고 싶어서 일본어로 쓰고 한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일본어로 먼저 생각을 해서 일본어로 떠올리는 걸 한국어로 번역해서 썼어요. 그렇게 하면 요시모토 바나나처럼 뭔가 간결하면서도 문장이 되게 쑥 읽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산뜻하고 경쾌한 느낌도 들면서 아 맞아요. 저 그거 읽어봤는데 막 그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그러니까 20대에 어떤 면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 작가 책이? 문체가 달랐고 그리고 요시모토 바나나 책은 큰 메시지가 없어요. 일본 문학이 좋아하게 된 게 뭔가를 책을 읽으면서 얻어야지라는 게 없어도 된다는 게 그동안 제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책을 읽으면 난 반드시 뭔가를 얻어야 됐던 거예요. 밑줄 긋고 여기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하고 있어 메시지를 찾아내고 하는 게 이제 국어 교육이었고 그랬던 게 이 요시모토 바나나의 작품을 읽으면서 그러지 않아도 돼. 그런 게 일본 지금의 문학의 특징인 것 같고 좋았어요. 일본 문학 중에 지금의 20대가 한국의 20대가 아니면 전 세계 20대가 읽어줬으면 하는 작품이 편의점 인간, 편의점 인간. 아 무슨 사야카 작가. 우라타 사야카가 2016년에 발표한 작품이에요. 그걸로 이제 후다가와 문학상도 탔는데 20대 때 내가 이 책을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 무라타 사야카 다음 책을 갖고 있거든요. 읽어보고 이 작가 재밌다 생각했는데 그것 한번 읽어볼게요. 잘 쓰시더라고요. 예, 잘 써요. 네. 그리고 일본 문학의 특징은 특히 90년대 이후의 문학, 80년대 이후 문학이라고 해야 되나? 문장이 굉장히 가독성이 좋다. 그리고 아까 에드워드 얘기했지만 빽빽하게 써 있는데 그 안이 비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은 되게 비슷한 느낌에서 찾을. 비어 있음이 주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돼. 뭐 특별히 그런 거 없어. 퍼펙트 데이인가 하는 영화. 아 영화, 예.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20대 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와타야리사 발로 차주고 싶은 등장하고. 저 그거 있어요 여기. 이 책은 한국어를 안 읽어봤어요. 또 한국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원서를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어를 하면. 네. Alors pour moi, pour mes 30 ans, plutôt entre 30 et 40 ans, j'étais enseignant, c'était un peu le début de ma carrière d'enseignant, qui a tué ses parents, sa femme et ses enfants. 싫어하거든요.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거짓말만 하고 살았고 그 사람도 진짜 프랑스하고 스위스를 왔다가 에드워드가 국경지대에서 선생님을 할 때 집은 프랑스에 있었고 학교는 스위스에 있었어요. 근데 같은 환경에 있는 그 진짜 정말 알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읽으셨죠? 읽지 못했어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Mais alors ce qui est important dans ce livre, ce qui m'a paru très touchant, il n'avait rien fait de sa vie. C'était un faux médecin, comme on sait bien si on a lu le livre. Et donc il passait toutes ses journées en fait, parce que les professeurs, notamment de français, font un métier qui est très difficile. 엄청난 거짓말장이잖아요. 이 안에 나오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 교사라는 직업도 하루 종일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에서 어떤 면에서는 같은 심리가 아닐까. 결국 평생 거짓으로 살았는데 우리도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같아요. 우리 교사도 다를 게 없고 우리 누구나 남한테 보여주는 모습과 나의 본 모습이 다르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책을 읽고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이 30대 자기를 지탱해준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루하루 반복되고 내가 하는 일이 약간 조금 무용하게 느껴진다거나 그런 걸 쓸 수도 있는데 무용하다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뭐 이런 거 보람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말하고 있는 대로인가. 소설 속 주인공을 보면 인생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평생 거짓말을 한 사람과 자기와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와.
제가 30대 읽은 거는 전 30대 또 이탈리아에서 살았어요. 이탈로 칼빈을 알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된 작품이 반쪽짜리 자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작가가 너무 글을 잘 쓴 거예요. 성과학에 대해서 되게 생각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전 이탈리아에 살기 시작하면서 이미 이제 제 인생을 방관하는 과정이었죠. 나와 거리를 두고 내 스스로를 들여보는 게 두려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방관이라는 표현을 내가 50이 됐었잖아요. 그 단어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난 30대 때. 그거를 잊고 싶고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서 흥미 위주의 책 또는 객관적으로 성과학을 뭔가 내 삶과 관계되지 우리가 살면서 성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었던 책들을 더 봤던 것 같아요. Alors, pour moi, c'est une pièce de théâtre de Marivaux. 1700년대에 활동했던 그 작가예요. C'est un auteur de comédie comme Molière, mais avec une différence. 몰리에르처럼 코미디를 많이 쓴 작가인데 이미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작품, 사랑과 운명의 게임이라는 작품. Et quand on a 40 ans, on est un peu, on se demande si on peut encore tomber amoureux. On n'est pas forcément plus beau que quand on a 20 ans à 40 ans, mais on se dit, grâce à Marivaux, 자기가 너무 읽으면서 즐겁고 유쾌했나 봐요. 예, 그게 있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40대 역시 웃기는 거는 내 모국어죠. 제가 늦게 읽은 작품들이 있어요. 뭐 달려라 아비, 김혜란. 정말 너무 잘 쓰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쓸 수 있었을까? 정말 천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날 너무 웃기게 해줬고 다시 읽으면서 더 웃었던 게 성석재 작가의 조동관 약전 전 죽었어요. 읽으면서 정말 너무 웃겼어요. 이거 보셨어요? 아니, 못 읽었어요. 정말 말을 어떻게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재밌게 쓸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해서 거의 책을 보면서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경우는 저는 성석재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책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는 분들이 있어서 전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책을 낼 거지만 다 웃겨드리고 싶어요. 계속 웃게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잖아요. 근데 웃기는 책이 최고라는 생각이 나이가 드니까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책으로 웃기는 건 되게 능력이에요. 성석재 너무 부러워요. 그건 진짜 타고나신 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소설가는 거짓말을 잘하면 돼요. 아주 거짓말 재미있게. 근데 에세이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웃겨야 돼서 그건 또 힘들어요. 아, 그러네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에세이는 거짓말하면 안 돼서 제가 좀 많이 그 방관이란 말을 쓰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프랑스 책벌레 본인을 모셔놓고 책 얘기 좀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거의 한 1시간 반 넘게 떠들고 있는데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 3부작 책도 궁금해 하실 테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댓글 이벤트 통해서 도서 증정 이벤트 하고 있어요. 그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서점 가셔서 이 책들도 한번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 책을 안 읽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한국어만 읽은 사람은 없어요. 한번 첫 권부터 읽기 시작하셔서 안 읽을 수 없을 거예요. 꼭 사서 읽어주세요. 오빠!